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광화문 집회에 나가 보신 분들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외쳐대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또 곁들여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들 얘기를 하죠. 첫째로 문재인이가 골수빨갱이인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점, 그리고 동백인 간첩의 주도의 한 사람이었던 윤희상이를 문재인과 그의 김정수가 그렇게 높이 받드는 점, 그리고 인민군 3대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김원봉이를 거꾸로 문재인이가 국군의 뿌리라고 거론한 점, 뭐 등등을 얘기하더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예비역 장성들, 그 선배 군인들이 이제 다 됐네. 날짜가 22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 한일 정보 공유협정을 만약에 문재인이가 끝내 종료시키고 파기시키고 만다면 그때는 자기들은 문재인을 간첩으로 단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너아라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유튜브에 떠 있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하는 김승규 씨가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보신 분 계시겠죠. 그 내용에 따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국정원장이 돼서 간첩을 잡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노무현이 부르더니 그만둬라. 이거는 간첩 잡은 이유로 자기는 국정원장에서 밀려났다. 뭐 이런 증언입니다. 사실이겠죠. 뭐 그 양반도 진실한 분으로 장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구나 북한과 이렇게 적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지소미아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2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연장 안 하고 종료하겠다고 석 달 전에 예고를 했는데, 이 지소미아는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이 덕을 보기도 하지만 가장 수혜자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적대하고 있는 거 우리고, 또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보다 일본이나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소미아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에서 앞장서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다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마치 문재인은 이 일본이 공식적인 이유는 와이리스트에서 배제해가지고 무역 제재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도 지소미아를 포기하려고, 이제 영장 안 하려고 이미 작정했던 사람처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큰일 날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지소미아 얘기를 굳이 꺼냈으니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것이 다 이제 문재인이 저지른 그 1965년 한일협약, 또 1965년 다음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다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 일제징용 문제라든지 종군 이양 문제, 그로 인한 배상 문제는 개인에 대한 배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려 한 것을 노무현이가 뒤집은 거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빙자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진주만, 폭격 등. 근데 미국 정부는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제를 통해서 미국과 미국 정부 또 미국 민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상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4조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그 후에 그 조항에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포로로 고생한 사람들이 일본 정부 또는 미국 정부 상대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기각해버리고 또 미국 정부가 다 부담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일체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우리는 뭐 나름대로 배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돈으로 뭐 소양강 댐도 짓고 포스코, 포항제철, 그 다음에 또 경부고속도로 아주 유용하게 썼죠. 쓰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하게 돼서 다 끝난 문제를 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다시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일본과의 이제 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 좌파들은 왜 그렇게 일본과의 간격을 벌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안보의 축이 한미일 동맹입니다. 이 한미일의 동맹이 굳건할수록 우리는 국방이 튼튼하게 되는 건데, 이걸 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일본 사람들 잘못하게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36년간 동안에 과거사를 들춰가지고 자꾸 일본을 탓하면서 일본과의 괴리감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떼려는 거, 이것이 좌파들의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좋지만 또 잊을 건 잊고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 오늘날 지소미아 파동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에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정확히 101년째 전 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하나 끌고 나가는 거, 조그만 회사 하나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를 100년 넘어 끌고 나온 제1의 강국, 그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고 또 그동안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다른 나라를 다루는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전례 없이 한미 관계에서 전혀 처음 있던 일이에요.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군 장성들이 오고 또 한 번 왔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절대로 지소미아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대로 간다면 그대로 포기를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22일 날 종료되는 거를 형식을 좀 바꿔서 종료 유예, 종료를 조금 늦춘다. 뭐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되면은 그게 아니고 끝내 미국과 일본의 의사에 반해서 종료할 경우에 어떤 후폭풍이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퍼펙트 스톰이 아주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한국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무엇이 올지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경제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석탄을 수입한 그것을 빌미해서 하면서 몇 개 은행 외환 거래를 중단시킨다. 이거 굉장한 부담이죠. 또 이제 무역 제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많이 수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25% 추가 관세된다. 이것은 이제 WTO와의 관계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약 4,300억 불, 세계 네 번째쯤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과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오는 자본시장액이 약 5,600억 불이니까 요 외환시장, 자본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가면 이러한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하면 경제 제재인데 이것이 올 경우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기업이 과연 감당하겠는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건국 이후에 제가 한번 그 오합지졸이 모인 내각이라고 비디오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약한 정부이기 때문에 뭐 경제 제재가 왔을 때 그것을 당해낼 능력이 정부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뭐 무능한 사람들 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겁이 나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 단계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 중국과 가까워진다.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미국 정부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제재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정말 밀착해 가고 한일과의 관계를 또 한미와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 제재로 그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두려움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참 취약한 정부니까 무능한 정부니까 결국은 임진왜란 때 의병이 되는 심정 우리 국민 각자가 또는 3.1 독립운동 때 파고다 공원엔 만세꾼이 한 사람이 돼서 정부를 우리가 가르치는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부에 대한 나무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가르치고 정말 이 지소미아 파기가 없기를 또 만약에 그런 불행한 잘못을 하면은 빨리 복원을 시켜야죠. 빨리 복원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인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본이 무역보복을 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를 흐트러뜨리는 지소미아 파기란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의 현지 대통령을 국민들이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그 상황 전개가 여기서 끝나도록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2년만 통치해서 정치해서 한 가지도 내가 늘 말씀드린 한 가지도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실책을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하산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뒤집어서 바로잡는 그런 그 순서에 와 있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꾸 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가 다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나무라고 또 이제 다가오는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행사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 국가가 갈 길인가 우리가 가리키는 수밖에 우리가 앞장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